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보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나에게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보험을 혹시 많이 가입하고 계시지 않나요? 많은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종합보험이나 암보험, 건강보험은 보장이 압도적인 실비에 아주 작은 빈틈, 그 빈틈이 작지만 굉장히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실비에 추가적으로 3대 진단비, 수술비 등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데 추가할 수 있는 특약이 100가지도 훨씬 넘다 보니 쓸데없는 특약까지 전부 넣어서 과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약 하나하나 보면 이건 혹시 모르니까 가입하고 저건 설계사가 추천하니까 이건 저렴하니까 이건 내 친구가 이 수술을 했었으니까 넣고 이렇게 마치 넣을수록 이득을 보는 것처럼 모든 특약을 전부 넣으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과한 보험료는 보험의 중도 해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과하게 준비했다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해지까지 하게 된다면 행복하고 편한 노후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실비가 있다면 넣지 않아도 되는 정말 불필요한 특약들에 대해 핵심 내용들을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입원비 특약입니다. 주로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으로 나눠지는데요. 가격을 먼저 살펴보고 왜 불필요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상해 입원 일당 중 질병 입원 일당 보장 금액을 5만원으로 예를 들었을 때 50세 남성 기준 47,650원이고 20년간 총 납입보험료는 1,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암진단비 같은 큰 질병에 더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요. 입원비 5만원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으로 암진단비를 더 가입하셨다면 나중에 암진단을 받으셨을 때 1천만원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용한 입원비는 실비보험에서도 보장해주고 만약 내가 장기 입원을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리셋하게 되기 때문에 입원비로 올해만 5천만원을 썼어도 내년에 어차피 또 5천만원 한도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보험료가 부담되는 입원 일당을 넣어서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 두 번째는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암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1천만원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월 보험료가 31,180원이고요. 암진단 시 1천만원을 받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는 21,420원입니다. 두 보장이 같은 1,000만원이어도 암수술비가 더 비싼 건데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암진단비는 1회만 보장되지만 암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암수술비는 무조건 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야지만 지급되고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암진단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라고 전부 수술을 할까요?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몸을 절제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입원 치료는 실비보험에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 암수술 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대부분 보상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암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3천만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비는 급여 항목의 세대에 따라 100%에서 80%를 돌려주죠. 100% 보장인 1세대는 3천만원, 90%인 2세대와 3세대는 2,700만원, 현재 4세대는 2,4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설령 실비가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암수술비 가입은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암으로 인한 급여치료 비용은 공단에서 95%를 지원해주는데 실비까지 있으시다면 이중으로 안정장치가 있는 셈인데 굳이 진단비보다 비싼 돈을 내면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고 해도 암수술비보단 진단비를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비가 있다면 불필요한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4만원에서 5만원씩 내면서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가입하신 분들 중에 사무직 또는 주부같이 위험도가 낮은 직업인 분들도 가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서 근무하는 사무직분들,
자택에서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이렇게 상위급수 직업 1급수가 나오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굳이 따로 가입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골절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골절 진단비를 넣었으면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되면 보통 통원으로 물리치료를 하는데요. 그럼 실비로 상해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절 진단비 50만 원 못 받으면 당연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없다고 해서 경제적 위험이 오진 않습니다. 골절 진단비 특약 3,550원을 20년간 내는 돈이 약 85만 원 정도인 거니까 내가 내는 돈 대비 받는 돈을 계산해보면 골절당할 일이 없는 직업군은 그 돈을 아껴서 진짜 골절당했을 때 치료비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하루 종일 운전하셔야 하는 기사분들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관료 직종분들은 상해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직업군이 아닌 분들은 굳이 보험료를 더 납부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수술비나 엔드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를 적당히 잘 가입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에 추가 수술비 특약으로 골절, 상해, 흉터 복원, 일반 상해, 화상, 암수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병, 충수염, 탈장, 추간판 장애,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수술비를 복합적으로 가입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특약의 종류가 매우 많아지고 특정 수술을 해야 지급받는 수술비 특약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진단비에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고 저 수술을 다 받으려면 항상 병원에 있어야 할 정도로 모두 보장받을 확률이 희박하죠.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수술비는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것도 연간 5천만 원이라는 큰 한도로요. 물론 실비에는 자기부담금이 있고 많으면 30%까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술비를 넣는 게 아니라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종합수술비만 잘 가입하면 웬만한 수술의 자기부담금 정도는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1에서 5종은 수술이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급여든 비급여든 가리지 않고 보장 가능한데요. 가입 당시에 약관에 없었던 최신 수술도 나중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한 수술비 특약들을 많이 가입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꼭 수술비를 넣겠다고 하시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딱 이 정도까지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사망보험금 특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보장받고 치료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보험금과 죽고 나서 나오는 사망보험금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당연히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을 때 부담을 덜고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질병으로 아프고 상해로 다치게 된다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를 단기 또는 장기로 쉬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앞으로 고의장적으로 지출되는 치료비와 생활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50세 남성 기준으로 질병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을 했을 때 보험료가 무려 75,600원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월마다 보험료에 추가되는 비용인 거죠. 내가 살아서 받지 못할 금액인데 살아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80세 이후에 사망하면 5천만 원은 보장받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꼭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분들의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시고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보장금액 올려 보험금액을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꼭 추가해야 하는 특약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액 대비 보장이 좋은 진단비 등에 더 투자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불필요한 보험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가입한 보험증권이나 가입 내역을 꼭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들이 중복 보장이 된다거나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불필요한 담보는 삭제하시고 꼭 필요한 특약만 부담되지 않는 금액대로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및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